면접관이 추가 질문하지 않아. 이거 뭐죠? 면접관이 더 이상 질문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판단은 끝. 이게 면접 복귀 방식이에요. 안녕하세요. 면접파 영입니다. 진아리님 오늘 최종 면접 보고 오셨군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 면접을 같이 복귀해보는 관점에서 아 저런 식으로 면접을 복귀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리난나님, 네, 제목 보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예, 제목 보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야! 자, 이제 오늘의 원래 하이라이트입니다. 면접 피드백 컨설팅을 요청하신 니니안요님이 계셨어요. 니니안요님 아이디가 참 재밌죠. 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최종 면접만 5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임원면 책일남도 참여하고 있는데 짧게나마 일을 해봤기 때문에 공감도 작되네요.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원면 자꾸 떨어지니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내 인성이 그렇게 별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도 어르신들한테 똑바로 지고 잘한다고. 그럼요. 참 한 분이세요. 니니안요님. 잘하실 거예요. 임원 면접 탈락 때마다 너무 맴짓입니다. 제 마음이 어떻게 막 찢을 수도 없고 맴짓이네요. 먼저 복귀 내용입니다. 이분은요 B2B 영업이래요. 여성이고 26살이야. 뭐 아직 나이는 전혀 문제가 없죠. 산업군은 제조업이에요. 면접에 임하는 나만의 전략.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이 있어. 그래서 영업을 하기 안 어울릴 수 있다는 인상을 갖기 쉬워요. 면접관이 갖는 첫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전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필살기로 집요함과 협업 정신을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거 이제 다 좋은데요. 요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내용이. 그 내용을 봐야 제가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임원 면접까지 갔다라면은 직무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엉망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뭔가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임원들의 관점에서 뭔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한두 가지 요소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하면서 찾아봐야겠죠. 자, 힘든 영업을 잘 견딜 수 있고 어디 가서 욕먹었다고도 주눅 들지 않고 씩씩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미지를 남겨지고 싶은 방법이 뭐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 저런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필살기로 빡 던져. 1분 자기소개 때부터. 그때부터 그걸 먼저 던져야 돼. 그걸 던져야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키가 작고 왜소한 여성이야. 그런데 이 B2B 영업은 사실 쉽지 않아요. 이 B2B 영업은 남자도 쉽지 않아요. 맨날 술도 먹을 수 있어야, 뭐 요즘에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굉장히 하드한 환경이라고. 근데 나는 그걸 이미 극복한 경험이 많아. 그러면 그냥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얘기를 하시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이, 뭐 물론 그래도 이미지란 게 있잖아.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극복해 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자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 막 안녕하십니까 막 소리 지르고 저를 말할 것 같으면 그거 얘기하면 할수록 그 평소에 소리 지르던 사람 아니잖아요. 평소에 소리 지르던 사람이 아니면 되게 어색합니다. 되게 어색해서 더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내 말투, 나의 눈빛, 나의 생각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내가 저런 힘든 영업, 힘들었던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 그걸 필살기로 제시. 그리고 욕먹었는데, 정말 욕먹었는데 주눅 들지 않았던 경험, 극복했던 경험을 얘기하세요. 그거가 결국은 저거를 불식시키는 거지, 그거 이외에 다른 거를 뭐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복귀 내용, 직무 면접 1대3으로 했네요. PPT Q&A 진행을 했고, 주제는 뭐 자기소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자, 지금 여기 저쯤 되면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소개, 관심 분야, 직무의 연관성, 입사 후 활용 방안. 이게 지금 뭐예요? 필살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필살기 있냐고 물어보는 게 저거예요. 여러분, 필살기가 놀라운 개념입니다. 필살기 놀라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그 프레임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진짜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필살기 준비하시면 저때 그냥 자기소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관심 주제, 재무관리, 원가부수 등의 고정비, 변동비라고 외출보수 수익사고는 영업인이 되겠다. 자, 영업의 핵심 역량이
재무관리 원가 분석일까요? 재무관리 원가 분석이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 영업도 저 필요한 거 맞아요. 맞는데 정말 영업의 핵심이 저걸까? 일반적으로 특히 B2B 영업에서 B2B 영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의사통 능력이죠. 의사통 능력 제 역량 구조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역량 구조도 아래 보면 의사소통 밑에 협상력,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친화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어요. 그 역량들이 대부분 영업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분석력이 서브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재무관리 원가 분석은 맞아.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분석력이 있다고 해서 영업에서 선호할까? 아니죠. 저거는 오히려 맞아요. 지금 반대님 얘기한 것처럼 구매, MD 이런 쪽은 저게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의사소통이 좀 서브로 딸려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큰 피드백 요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 복귀 내용입니다. 가격이 변한다고 판매에서 전혀 확 변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생각해 보았나. 아, 여기서 말렸네. 지금 뭐 이 면접 자체를 제가 전부 다 복귀해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거 말렸어. 자, 지금 이거 왜예요? 저 질문이 왜 말렸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한번 의견 줘보세요. 이분이 니냐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였어요? 분석력이라고 했잖아. 근데 시뮬레이션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필살기라고 제안한 거가 나는 필살 같지가 않은데 정말 필살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버렸어? 그럼 뭐예요? 지금 앞에서 내가 한 이야기랑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앞에서 분석력이 내 핵심 강점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내가 답변을 한 거는 내가 일부러 수치를 극단적으로 했어. 자,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할까요? 아니죠. 분석력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재무팀 여러분 만나보세요. 재무팀 분들 중에 좀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언니 일반적으로는 항상 이러고서 얘기를 해. 이러고서.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런 식이야. 눈빛도 그래,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팀이 분석이 되게 중요하죠. 분석이 중요한 데일수록 보수적이에요. 왜냐면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내가 숫자를 잘못 분석했을 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죠. 근데 내가 분석력이 내 강점이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뒤에서는 그 전체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의사소통 능력도 아니고 분석력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기서 일단 1차 말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B2B 영업은 장기 개발 가격 때문에 국제사 갑자기 거래가 끊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인정한다. 이 얘기는 왜 한 거죠? 이 얘기 왜 한 거죠? 그죠? 전혀 지금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와버렸죠. 저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면접관은 그때부터 더 이상 뒤에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받았어. 그렇지만 발표에서 가정의 가치 경쟁 가정을 노려 우리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가격이 상대적,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뀐 걸 얘기했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그럴 때서 영업사의 역할이 중요한 생각이다. 고객과 신뢰 유지해 장기적 관계 유지하겠다. 이쯤 되면 끝나버린 거죠. 이쯤 되면 면접관은 이제 넌 딱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래요? 야, 오늘 진짜 완전 전지적 면접관 시점이다, 정말. 이거 되게 좋은데? 그죠? 여러분 그 스트리밍 굉장히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내가 하면서도 진짜 신박하다 이거. 면접관의 입장을 지금 완전히 동시 생중계하는 건데? 글로만 해도 이 정도 되네. 자, 내가 강점으로 제시한 건 분석력이었어요. 그죠? 근데 앞에서 면접관이 지금 이게 이 사이에 어떤 질문이 더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면접관이 탁 찍은 거야. 야, 분석력이 있는데 너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은 분석력이 아닌데? 말이 돼? 그랬더니 앞에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이랬어.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거의 확인 사살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분석력과 충돌한 게 맞아요. 지은님 답변이 맞아요. 이 사람 말에 이미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내포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의사소통과 신뢰관계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강조한 강점은 그게 아니야. 근데 내가 1분 자기소개 때, 제가 1분 자기소개 때 필살기를 몇 개 제시하라 그러죠? 2개를 얘기하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은 상충되는 역량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2개를 얘기해서 이 필살기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 여러분 준비하시면 그만이야. 그때 만약에 분석력 1번, 2번 의사소통 이랬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이런 걸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으면 이걸 그래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계 유지는 답변을 못했어. 그죠? 이게 지금 의사소통으로 성공했던 경험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근데 얼버무리겠는데 면접관이 추가 질문하지 않아. 이거 뭐죠? 면접관이 더 이상 질문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판단은 끝.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면접 복귀 방식이에요. 구조화된 체험, 구조화된 면접일수록 이 피드백하기가 더 수월해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주행하시면서 프로세스를 좀 따라가 보세요. 필살, 케이스 가이드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계속 정리하고 그거를 3C4P에 집어넣어서 구체화시키는 거, 수치화시키는 거. 그리고 레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딱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글과 말의 내용을 좀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거.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면접을 다시 복귀해보면 앞뒤가 안 맞고 구조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번에는 다시 전략을 짜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20분 동안은 개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취미가 배구예요? 어디서 해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이 질문을 받았다면 상처받지 마세요. 이제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질문할 게 없어서 이 질문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검증할 게 없어. 앞에서 이미 판단 끝났거든. 그렇죠. 더 이상 이거 진짜 니네 너무 마음 아픈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거 직면해야 돼. 직면해야 클리닉이 돼요. 그렇죠? 사범대인데 왜 영업이 하고 싶냐? 아니 사범대인 거랑 영업이랑 뭔 상관이야. 사범대에서 영업 많이 해요. 그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잘 하셨어요. 판촉알바 마케팅 인턴하면서 내 경험을 가지고 했어요.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잘했지만 제가 지금 보면은 질문 자체가 별로 엣지가 없죠. 다른 회사 어디 지원했냐? 어느 전형 단계에 있냐? 경쟁사를 지원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이 회사에 오고 싶은지 조금 더 설명을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죠. 자, 왜 굳이 힘든 영업인가? 술도, 지금 이 질문 뉘앙스 자체가 벌써 뭡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뉘앙스죠, 벌써. 이런 거야. 아까 이제 외향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느끼는 약점을 이제는 막 찍고 들어오는 거죠. 다양한 판촉 알바 해봤어. 요 내용 자체는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영업하려면 운전해서 거래처 가는데 면허가 없네요. 지금 요 내용이 지금 보면 여러분 이 질문이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뭐냐면 지금은 사실 떨어뜨리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탈락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보기엔 그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이 순서가 맞다면. 이쯤 가면 이제 거의 지금 한 7, 80% 평가가 끝난 상태예요. 이미 끝난 상태라서 이거를 반전시키려면 정말 놀라운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살기가 있다라면 앞에서 써서 이 상황을 이미 안 갔어야죠. 굳이 이 상황을 가서 뭔가 반전해보겠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소개에서 이미 필살기를 강력한 걸 던져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어느 정도 흐름을 제가 보기에 이 뒤에 내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나대는 제가 보기에 나대는 질문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필살기를 먼저 두 갈씩으로 던지는 전략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필살기를 먼저 두 갈씩으로 던져서 나의 흐름으로 갖고 왔다면 사실 이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거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진단이 됐기 때문에 필살기 중심으로 다시 준비하면 돼요. 자, 근데 필살기 중심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면접 준비가 아니라 어디부터 해야 돼? 자소서부터 그걸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면접왕 이영애라고 여러분 면접 때 절 찾아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게 귀 있는 자는 알아서 들었을 텐데 사실은 취업왕 이영이죠. 구독자 스트리밍은 제가 미리 여러분께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스트리밍을 많이 해보니까 제가 지금 거의 뭐 스트리머잖아요. 완전 BJ야 BJ. 한 손에 몽둥이 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우죽순에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막 그렇게 답변하는 거가 이게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깊이 못 들어가니까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매주 화요일날 저녁 때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댓글 달아주신 내용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그거를 깊이 있게 나눠요. 지금 질문 막 올라오고 있어. 우리 스패너팀 어떻게 된 거야? 스패너팀 지금 링크 하나도 안 올라오네 지금. 뭐야 아직도 링크가. 드보라님 제일 빨라 역시.
두보라님 손이 빨라요 이분이. 말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성질도 급하고 주먹도 빠르고 막 그래. 아 지금 이거 시스템이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아하 참나 이거.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여러분께 발전한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